당신네 집안 형편으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다고요? 예비 시어머니 한설아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그대로 지수와 어머니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으악! 비명이 특급 호텔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어머니의 옷을 타고 흘러내렸고 하얀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런 하루충이랑은 더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한설아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벌레 보듯 보는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2시간 전 상견례 장소는 시댁에서 정한 강남의 5성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 겉보기엔 우아한 공간이었지만 안의 공기는 처음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라운지로 들어서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셨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 온 선물 상자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비 시어머니 한설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최고급 트윈셋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목에는 에르메스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수 부모님이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설아는 제대로 답례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지수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중고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한설아의 짧은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남편 강우진도 옆자리에 앉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찻잔에 담긴 아메리카노였지만 그 누구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수 씨 아버님은 무슨 사업하시나요? 한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뜸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아. 한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짧은 감탄사 안에는 모든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망, 경멸, 그리고 거부. 철물점이요? 요즘도 그런 게 장사가 되나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한설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우진이는 하늘그룹 상무예요. 저희는 서초동에 빌딩도 있고 제주도에 리조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지수 부모님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격이 맞아야 혼사도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지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한설아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때가 아니에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예물 얘기를 해야겠네요. 한설아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즘 결혼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집안은 최소한의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보내주신 예물 목록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지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형편되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한설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형편? 그녀는 비웃듯 웃더니 갑자기 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형편으로 우리 집안에 며느리를 보내겠다고요? 가난한 주제에 감히. 그리고 뜨거운 커피가 지수 어머니와 지수의 옷에 쏟아진 것입니다. 으악!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뜨거워하셨습니다. 커피에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화상을 입힐 정도였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설아는 오히려 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죠? 가난한 집안이 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지수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뭐라도 말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우진 씨, 말 좀 해봐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진은 고개만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밖에서 얘기하자. 분위기만 더 나빠져.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는 말도 지수를 감싸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남자는 절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손이 차분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도 분노를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호텔 라운지를 나서며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 소파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옷에 커피 얼룩을 닦고 계셨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분노를 삼키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우리 그냥 가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얼룩이 번진 블라우스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딸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금방 올게요. 지수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한쪽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최진우 본부장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지수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최진우는 지수의 비공개 투자법인 선우캐피탈의 재무총괄이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12년간 쌓아온 자산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늘그룹. 지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하늘그룹이요?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영자금 대출 보증 80억, 선급금 형태로 50억, 회사채 인수 40억입니다. 총 170억 규모입니다. 지금부터 전부 회수해요. 네, 회수요? 최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보증 철회, 선급금 즉시 반환 요구, 회사채, 조기 상환 청구 모두 진행하세요. 이사님, 그렇게 되면 하늘그룹은 그게 목적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만기가 다음 주잖아요. 맞습니다.
화요일이 만기입니다. 연장 없어요. 그대로 부도 내세요. 이사님, 최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개인적인 일이에요.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전체에 신호 주세요. 우리가 손 뗀다는 걸 알려주세요. 다른 은행들도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요. 기한 이익상실 조항 발동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번 주 안에 1차 부도 나게 해주세요. 이사님, 확인차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늘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건 하늘그룹 경영진이 책임질 문제예요. 우리는 정당한 채권 회수를 하는 것뿐이에요. 최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함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진행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이사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최진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로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 갈 때 지수는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을 살 때 지수는 우량주에 재투자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 재무팀에 들어가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밤에는 개인 투자를 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버텨냈습니다. 지금 지수의 자산은 400억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우진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사지 않았고 비싼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진심이 아닌 관계들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지수는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설아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옷에 커피를 쏟아부으며 지수 가족을 가난하다고 모욕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 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한설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피땀 흘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한 번도 노력해 본 적 없는 주제에, 남편 돈으로 사치하며 살던 주제에 감히 지수를 깔봤습니다. 좋아요.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죠. 진짜 가난이 뭔지. 지수는 다시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블라우스는 커피 얼룩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지수야.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돼. 안 돼요. 화상 확인해야 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지수는 부모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제 차로 가요. 지수야, 너는 괜찮겠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결심을 부모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진우였습니다. 이사님, 1차 조치 완료했습니다. 보증 철회 통지 발송했고 주거래 은행에 신호 보냈습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네. 내일부터 파장이 시작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그룹에는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하늘그룹 본사. 강우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해외 바이어 미팅 자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상무님. 재무이사입니다. 왜요? 이 시간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0분 후 우진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재무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재무이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선우캐피탈에서 보증 철회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즉시 회수 요구, 회사채, 조기 상환 청구도 함께요. 뭐라고요? 우진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차가운 통지서였습니다. 선우캐피탈이 누군데요? 우리랑 무슨 관계죠? 우리 운영자금 대출 80억의 보증을 서준 곳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선급금 50억을 대준 곳이기도 하고 회사채 40억도 인수한 곳이고요.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70억이요? 그게 갑자기 왜? 그것만이 아닙니다. 재무이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방금 연락 왔습니다. 화요일 만기 대출 60억 연장 불가랍니다. 뭐, 매번 자동으로 연장됐잖아요. 은행 측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용등급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요. 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화요일까지 60억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우캐피탈 쪽 170억도 2주 안에 갚아야 하고요. 230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설아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밤늦게 왜 다 모여 있어? 재무이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설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선우캐피탈? 그게 어디야? 잘 모르겠습니다. 비공개 투자법인인 것 같은데 우리 거래처 목록에는 처음 듣는 곳입니다. 한설아는 재무이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중요한 걸 왜 몰랐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숨긴 것 같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단계 거쳐서 변명 그만.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 한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화요일까지 60억 현금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지금 우리 계좌에 있는 현금은 10억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고요.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돼요?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찼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이 금융권에 퍼지면 아무도 우리한테 돈을 안 빌려줄 겁니다. 한설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때 재무팀 직원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님, 협력업체들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내일부터 현금 결제만 받겠답니다. 외상거래 중단이래요. 뭐? 갑자기 왜? 저희 신용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설아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선우캐피탈 담당자 연결해. 하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한설아가 전화기를 내던졌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야? 오늘 지수 눈빛 봤어요? 한설아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호텔에서 지수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어요. 그 애가 뭘 안다고? 한설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네요. 당연하지. 오늘 일 때문에 화났을 거 아니야? 한설아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재무팀은 밤새 비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화요일 부도 확정입니다. 부도라니? 우리 회사가 40년 됐어. 한 번도 어음 부도 낸 적 없다고. 그래도 현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한설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산 매각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리조트나 빌딩을 팔려면 최소 2달은 걸립니다. 개인 재산이라도 끌어와야지. 회장님, 개인 자산도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서초 빌딩 담보대출은? 그것도 이미 대출받아서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어. 추가 대출 여력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무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야? 선우캐피탈의 보증 철회, 은행의 갑작스러운 연장 거부, 협력업체들의 동시다발적 현금 결제 요구.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한설아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호텔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지수의 차가운 눈빛. 그 눈빛 속에 담겨 있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마. 우진은 중얼거렸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평범한 직장인인 지수가 170억 자금줄을 쥐고 흔들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하늘그룹 본사. 본사 앞에는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장님, 월급 제대로 나오는 거 맞죠? 회사 망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더 난리였습니다. 재무팀 앞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밀린 대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석 달치 대금 안 주면 우리도 망해요. 당장 현금으로 주세요. 어음은 이제 안 받습니다. 현금만요. 고함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설아는 회장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회장님. 저 하늘그룹 한설아입니다. 우리 작년에 거래했잖아요. 이번 한 번만.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12번째 전화였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도 사정이 있습니다. 신용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재무이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가 결제 시한이랍니다. 60억 입금 확인 안 되면 바로 부도 처리에 들어간다고. 한설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0억? 60억?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0억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우진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리조트 쪽에서도 난리예요. 직원들이 월급 달라고 농성하겠대요. 지금 그게 문제야? 회사가 망하는데. 한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오후 1시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60억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도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무이사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0분 후 법원 등기부에 부도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그룹 부도 났대. 40년 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대체 무슨 일이야? 오후가 되자 본사 앞에는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돈 돌려내. 사기꾼들. 건장한 남자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한설아는 회장실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었지만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수. 우진은 다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지수야, 나야. 너 지금 어디야? 왜요? 우리 회사가 부도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그 차가운 대답에 우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너 혹시 뭔가 알고 있어?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지수야, 제발 솔직히 말해줘. 이거 너랑 관련 있어? 지수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우진 씨,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집 딸이요. 운 좋아서 우진 씨 만난 애가요. 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사흘 전 한설아가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지수야, 우진 씨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커피 화상은 좀 나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우진은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늘그룹 한설아 회장님이십니까?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채권 보전을 위한 자산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회사 계좌 전액 동결, 부동산 가압류, 차량 및 설비 압류 목록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하십시오. 한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초 빌딩, 제주 리조트, 회사 차량, 심지어 사무실 집기까지 모든 것이 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40년 동안 쌓아온 건데. 한설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한설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 문 잠그지 마. 우리 월급 받아야 한다고. 회장 나와서 책임져. 직원들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설아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도 갔고 장례식에도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사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짓이구나. 한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우진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하지만 한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모든 게 끝났어. 바로 그때 재무이사가 또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선우캐피탈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170억 채권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답니다. 회생 절차 신청하면 채권단에 포함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고. 한설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회생 절차? 우리가 무슨 수로? 오후 5시 하늘그룹은 공식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발표했습니다. 40년 역사의 회사가 단 나흘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하늘그룹 부도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늘그룹이 갑작스러운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5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커피 화상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옷에 얼룩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하늘그룹이 망했구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너는 괜찮겠니? 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그룹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본사 건물에는 경매 공고가 붙었고 리조트에는 폐쇄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한설아와 우진은 고급 아파트를 떠나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것마저 월세로 간신히 얻은 곳이었습니다. 한설아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명품 옷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했습니다. 회원제 호텔을 드나들며 사모님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산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석들은 전부 팔았습니다.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우진이 컵라면을 끓여왔습니다. 그것이 요즘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우진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거야? 한설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진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하필 지수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왜 커피를 쏟은 거예요? 한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진은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도 일자리를 잃은 것도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지수가 우리를 망하게 한 거 맞죠? 그럴 리가 없어. 그 애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한설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캐피탈이 누구인지, 왜 갑자기 보증을 철회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상견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안 돼요. 지수네 집에 가야 해요. 뭐? 사과해야 해요. 빌어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한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커피 쏟았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한설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좁은 계단. 한때 한설아가 업신여겼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야 하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캐피탈이 최대 채권자였습니다. 한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 어머니였습니다. 블라우스에는 아직도 커피 얼룩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설아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 아버지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분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제가 미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한 행동, 한 말 한마디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지수 어머니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사를 살려야 직원들이라도 살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설아는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물러났어요. 사돈, 그날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했죠. 가난하다고 했죠. 우리 딸을 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죠. 한설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재단했어요. 우리 가족의 존엄을 짓밟았어요. 아버지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집안의 며느리를 다시 들릴 수 없습니다.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사돈,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설아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한설아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우진이 어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안 됐어요? 한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진의 물음에 한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그룹 회생 절차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재무이사의 말에 한설아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모든 자산이 매각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직원들은요? 전원 해고입니다. 밀린 임금도 받기 어려울 겁니다. 한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다 내가 한 짓이야.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설아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한설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나 그 사과는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그분이 왔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더구나. 많이 초라해 보였어? 당연하죠. 지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넌 후회 안 하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래도 사람이 망하는 걸 보는 건 아버지, 그분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했나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당하게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하늘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개 경매 마이너스 하늘그룹 소유 건물 일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큰 회사였는데 망했네. 40년 된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졌대. 리조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설들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한설아는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혼자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누구세요? 한설아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예요, 우진이요. 우진. 우리 아들. 잠시 후에야 한설아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우진아, 회사는? 오늘 미팅 잘 됐어? 네, 엄마. 잘 됐어요. 우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슬퍼할까봐. 병실을 나서며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만 월 400만 원. 우진의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옛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진아, 오랜만이다. 술 한잔 할래? 형, 저는 요즘 여유가 없어서. 내가 산다.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옛 동료 김대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우진이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선우캐피탈? 맞아. 내가 좀 알아봤어. 김대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우캐피탈 대표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박지수야. 우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내 약혼녀 박지수. 그녀가 선우캐피탈의 실소유주야. 법인 서류 다 여기 있어.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대표이사 박지수, 자본금 400억. 투자 포트폴리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큰 회사를 12년간 주식 투자로 키웠대. 완전히 숨기고 살았던 거야. 김 대리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 망하게 한 것도 지수야. 의도적으로 자금줄을 끄는 거지. 그럼 정말. 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엄마가 커피 쏟았잖아. 그게 복수였던 거야. 하지만 500명 직원들은 무슨 죄야? 그건 너네 경영진 잘못이지. 지수는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고, 김 대리는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우진아, 솔직히 말할게. 너네 가족이 자초한 거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 대가를 치른 거지.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400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왜 숨겼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의 본심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그리고 한설아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지수를 가난하다고 무시했고 그 부모를 모욕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그러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때 말렸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은 다시 지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진은 지수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지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우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지수야, 나 알아.
네가 선우캐피탈 대표라는 거, 네가 우리 회사 망하게 한 거. 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왜 말 안 했어? 왜 숨기고 살았어? 말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진 씨, 저는 우진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나도 그랬어. 나는 진심이었어. 거짓말. 지수는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으면 그날 저를 지켜줬어야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커피를 쏟을 때 우진 씨는 왜 말리지 않았어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비겁했어요. 어머니 눈치만 봤죠. 상황 모면하고 싶어 했죠. 나는 그냥 분위기가 더 나빠질까봐. 그게 문제예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항상 눈치만 보고 중요한 순간에 결정 못하고. 지수야. 그리고 어머님은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한 번도 남한테 피해 준 적 없고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런 분한테 뜨거운 커피를 쏟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지수는 우진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지수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지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진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의 순진한 지수가 아니에요. 나도 변했어. 나도 달라졌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우진 씨. 지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한설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저예요, 우진이요. 한설아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우진아, 엄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오만했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 돈으로만 봤어. 한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회사도 잃고 너도 고생하고.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엄마. 우진아, 지수한테 다시 한번 사과해줘. 엄마 대신 빌어줘. 엄마, 제발. 그래야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1년 후 지수는 선우캐피탈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넓은 사무실, 그리고 유능한 직원들. 모든 것이 지수가 12년간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이사님, 다음 투자건 검토 완료했습니다. 최진우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네요. 전망이 어때요? 좋습니다. 3년 내 상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하세요. 지수는 간결하게 결정했습니다. 예전의 지수는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수는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어서 와, 지수야.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커피 얼룩 자국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급 피부가 치료를 여러 번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요즘 일은 어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새 프로젝트도 시작했고요.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아버지. 식사를 하며 지수는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으셨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너 아직도 그때 일생... 지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끔요. 엄마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이제 그 일 잊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복수도 좋지만 내 인생은 네가 행복해야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한설아는 요양병원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우진은 초라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늘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지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저 대학 동기 수진이에요. 다음 주에 동기 모임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좋아요.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인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동기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지수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잘 지냈어. 너희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수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지수의 재산을 몰랐습니다. 그저 대학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로만 기억했습니다. 지수야, 너 아직 싱글이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왜?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우리 회사 선배인데 괜찮아. 지수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모임이 끝나고 지수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요. 지수는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성공해서 기념하러 왔거든요. 축하드려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 혼자라 심심해서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일하고 있어요. 저는 박지수예요. 투자 쪽 일이요. 와, 멋지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꿈 이야기, 인생 이야기. 지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재산을 몰랐습니다. 그저 한강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연락처 알려줄게요.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과거는 정리되었습니다. 복수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좋은 밤 되세요. 지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잘 자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커피가 씻어낸 자리 위로 새로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 한설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 며느리 오나요? 회장님, 며느리 안 계세요. 아, 그랬지. 한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날이 보였습니다. 호텔 라운지, 커피잔, 그리고 뜨거운 액체.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설아는 잠꼬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아침,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아침. 지수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람을 외모나 재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한설아는 돈과 지위로 사람을 깔봤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40년 역사의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잘못된 태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아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되며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